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결론이 느립니다. 답을 빨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미루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판단을 좋아합니다. 회의에서 즉시 답하는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즉시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는 사람이 시장에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나는 모른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론을 내달라는 요청에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건 내 영역 밖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찰리 먼거입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결론을 미루는 기술을 평생 연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60년 넘게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판단을 미뤘는지, 왜 미뤘는지 그 장면들을 따라가 봅니다. 새벽 5시. 먼거의 하루는 신문과 책으로 시작됩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항상 책이 쌓여 있습니다. 전날 읽다 만 부분에 책갈피가 꽂혀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책을 집어듭니다. 아침 식사 전까지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읽습니다. 오래된 기업 보고서를 읽고 역사책을 읽고 심리학 논문을 읽습니다. 가족들은 이 시간에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더 많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조금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게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린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모으면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정보를 모으면서 결론을 더 미룹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먼거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비서가 정리한 몇 장의 메모만 있습니다. 오늘 검토할 안건, 확인할 전화, 읽어야 할 자료 목록입니다. 그는 그 메모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에 같은 답을 씁니다. 나중에. 급한 것처럼 보이는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지금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경쟁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중으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그는 대부분의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미룬 결정 중 상당수는 결국 결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선택지가 바뀌고 질문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진짜 중요한 결정만 남기면 1년에 34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의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오전 11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은 한 기업의 인수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고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먼거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의 경쟁 우위가 10년 후에도 유지될까? 상대방은 대답합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아마? 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르는 거네. 통화가 끝납니다. 먼거는 메모에 한 줄을 씁니다. 모른다. 패스. 그는 모르면 패스합니다. 아마 그럴 거라는 답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손해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루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점심시간.
멍거는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점심 약속은 일주일에 12번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네. 경기가 좋아질까요? 내 영역 밖이야. 이 종목 어떻습니까? 관심 없어.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영역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경계를 넓히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계 안을 깊이 팝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더 깊이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점심시간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2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수만 명의 주주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버핏과 멍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 전망, 투자 전략, 시장 분석, 종목 추천. 버핏이 먼저 대답합니다. 길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멍거에게 마이크가 넘어옵니다. 찰리,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멍거의 대답은 대부분 짧습니다. 더 할 말 없어. 동의해. 모르겠어. 가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건 멍청한 질문이야.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관심 없는 분야야. 청중은 웃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만 명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똑똑해 보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이깁니다. 모른다를 말하는 훈련을 평생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모른다가 나옵니다. 오후 4시. 회의실에서 새로운 투자건이 논의됩니다. 분석가들이 발표합니다. 차트가 올라오고 숫자가 나열되고 전망이 제시됩니다.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멍거는 조용히 듣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질문합니다.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그건 성공 이유잖아. 실패 이유를 물었어. 분석가가 당황합니다. 실패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 이유만 찾았습니다. 멍거가 말합니다. 나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 이 투자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 망하는 경우의 수가 많으면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패스야. 그는 이 방식을 인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기.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보기. 올라갈 이유보다 내려갈 이유를 먼저 찾기. 대부분의 사람은 왜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는 왜 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뒤집으면 숨어있던 위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느립니다. 성공 이유만 보면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실패 이유까지 보면 결론이 늦어집니다. 그는 그 늦어짐을 감수합니다. 오후 5시. 멍거는 다시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 읽는 책은 아침과 다릅니다. 아침에는 현재를 읽습니다. 기업 보고서, 경제 지표, 산업 동향. 오후에는 과거를 읽습니다. 역사책, 위인전, 실패 사례. 그는 특히 실패 사례를 좋아합니다. 성공한 기업보다 망한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보다 파산한 투자자를 더 오래 연구합니다. 성공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 실패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나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의 서재에는 파산 기록, 실패 보고서, 위기 분석 자료가 많습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성공 스토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운이 좋았던 걸 실력이라고 착각하기도 해. 하지만 망한 사람은 달라. 망한 이유는 대부분 분명해. 그래서 그의 판단은 방어적입니다.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으로 손실을 피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7시. 멍거는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을 분명히 나눕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면 투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투자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책 이야기, 예전에 만났던 사람 이야기, 역사 속 인물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투자와 관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에서 배운 편향이 종목 분석에 적용됩니다. 물리학에서 배운 원리가 사업 모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것을 격자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격자처럼 엮는 것. 한 분야만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넓게 연결하는 것. 세상은 한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어. 여러 관점을 가져야 진짜 모습이 보여. 그래서 나는 여러 분야를 공부해. 이 방식은 결론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한 분야만 보면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여러 분야를 보면 고려할 게 많아집니다. 고려할 게 많으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그는 그 늦어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빠른 결론보다 정확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 멍거는 다시 책을 펼칩니다. 그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책을 읽습니다.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최소한만 챙깁니다. 시간을 아껴서 읽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책 달린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도 책을 가져갑니다. 차 안에서도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는 책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최신 투자 서적이 아닙니다. 오래된 고전이 많습니다. 새로운 책은 검증이 안 됐어. 오래된 책은 이미 시간이 증명했어.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의 책을 더 많이 읽어.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읽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독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가 결론을 미루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간이 검증한 원칙을 우선합니다. 밤 11시. 멍거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결정을 밤에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나빠. 피곤하면 판단력이 떨어져.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아침에 해. 그는 판단력을 관리합니다. 판단력은 체력처럼 소모된다고 믿습니다. 많이 쓰면 줄어들고 쉬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결정에 판단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결정의 수를 줄입니다. 작은 결정은 습관에 맡깁니다. 중요한 결정만 직접 합니다. 그것도 판단력이 최상인 아침에 합니다. 이것이 그가 60년 넘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판단력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멍거는 또 책을 읽습니다. 어제와 같은 루틴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습니다. 아침 식사 전까지 1시간 반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순간이 없습니다. 긴박한 결정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읽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하루가 수십 년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시장의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때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비결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을 뿐입니다. 1973년. 시장이 폭락합니다. 오일 쇼크로 경제가 흔들립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납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지금 팔아야 해. 다 끝났어. 멍거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는 폭락장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움직였습니다.
폭락 때 버텼던 덕분에 회복기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버틴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모르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할 때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멍건은 반대였습니다. 불안할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뇌가 보내는 신호야. 지금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 그래서 불안할 때는 행동하면 안 돼. 기다려야 해.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닥칩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22% 폭락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집니다. 멍건은 그날도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아침에 책을 읽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폭락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시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멍건은 무너지는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따라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나까지 미칠 필요는 없어. 시장은 시장이고 나는 나야.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 원칙은 바뀌지 않아. 그는 시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관찰할 뿐입니다. 관찰자는 대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락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그 전까지 기술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모두가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멍건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지 않아. 기술기업? 나는 그쪽은 몰라. 모르면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로운 경제를 이해 못한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런데 버블이 터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주에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파산했습니다. 멍건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게 아니야. 위험을 피한 거야. 기회를 놓치는 건 괜찮아. 돈을 잃는 건 안 돼. 그는 기회를 쫓지 않습니다. 위험을 피합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파산합니다.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섭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멍건은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나도 몰라. 모르면 기다려야 해. 그는 몇 달을 기다립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야 움직입니다. 싸진 우량주를 조금씩 삽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그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성장합니다. 폭락할 때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야. 수익은 나중 문제야. 일단 살아남아야 나중이 있어. 그의 투자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회보다 위험을 먼저 봅니다. 이게 대단한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칙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결론을 미루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멍건은 그 불안을 이겼습니다. 그 두려움을 견뎠습니다. 60년 넘게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매일 했던 행동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읽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면서 결론을 미뤘습니다.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안건을 미뤘습니다. 나중에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성공할 이유가 아니라 실패할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망하는 경우의 수를 세었습니다. 자기 영역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력을 아꼈습니다. 이 행동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매일, 꾸준히, 오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모른다고 말할까요? 회의에서 확실하지 않은데도 의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아는 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돌아볼 만한 것입니다. 먼 거는 평생 모른다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모른다가 나왔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투자에서 모른다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모르는 것에 돈을 넣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손실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나는 결론을 얼마나 빨리 내릴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즉시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급함은 어디서 올까요? 아마 불안해서 올 겁니다. 뒤처질까봐 불안합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먼 거는 그 불안을 다르게 봤습니다. 불안은 뇌가 보내는 경고야.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경고. 그래서 불안할 때는 행동하면 안 돼.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불안을 행동의 신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멈춤의 신호로 봤습니다. 불안하면 멈추고 안정되면 움직였습니다. 이 순서가 보통 사람과 반대입니다. 보통 사람은 불안하면 움직입니다. 먼 거는 불안하면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60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수익을 내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매매를 합니다. 안 사도 되는 종목을 삽니다. 먼 거는 그 지루함을 다르게 봤습니다. 기다림은 비용이 아니야. 기다림은 전략이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움직이는 순간 비용이 발생해. 그는 기다림을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방어로 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공부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결론이 느립니다. 왜일까요? 빠른 결론은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느린 결론은 다릅니다. 충분히 생각한 결론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 결론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느린 결론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릴 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맞추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것. 수익보다 손실 회피.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 먼 거는 그 원칙을 60년 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론을 미루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입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남기 위한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린 결론을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그 중에 미뤄도 되는 게 있었을까요? 그 중에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게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평생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억합니다.